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경마를 가장 사랑하시는 가족 여러분, 지난 경마를 냉정하게 돌아보고 다가올 승부를 준비하는 가족분들의 영원한 파트너이고픈 독한복귀 장석입니다. 덥죠? 이제는 날씨가 좋다는 표현보다는 덥다라는 느낌이 더 강하게 오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자, 오늘은 바로 지난주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4주차 경마방송을 통해서 5월 4주차보다는 진짜 배팅을 해보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경마장 갔을 때 가진 욕심만큼 가방을 준비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가방 안에 욕심만 채울지 아니면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채우게 될지는 뚜껑을 열어보자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요, 지난주는 그 가방에 욕심만 채우고 돌아왔습니다. 정작 채워야 할 것은 채우지 못하고요, 채워서는 안 되는 것을 채우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지난주 같은 경우는 아쉬움이 좀 많이 남았죠. 지난주 예상 복귀를 좀 해보자면은 토경마, 일요경마, 양일간 22개 경주가 시행이 됐습니다. 토경마는 12개 경주 중에서 7개 경주를 적중을 시켰는데, 중요한 것은 중배당을 10배당 이상을 하나도 잡아내지 못했고요. 전부 10배당 이하의 배당의 적중만. 중요한 것은 공격적인 승부를 했던 포인트에서 적중을 드리지 못했던 것이 결국 헛팀만 썼다, 헛팀만 쓰고 마무리 짓게 됐고요. 그리고 일요경마, 사실은 제가 일요경마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좀 높았습니다. 높았기 때문에 시작부터 굉장히 좀 자신있게 들어갔고요. 그리고 일요경마 같은 경우는 제가 배당의 포커스도 포커스지만 그 대가리에 대한 포커스를 굉장히 좀 가지고 들어갔던 경마 1이었어요. 토경마에서 저배당들이 많이 나왔던 것에 비해서 일요경마는 다르게 다수의 배당들이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중배당 막권들을 하나도 적중시키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 과정들에 있어서 정말 일요경마 같은 경우는 제가 끝나고 집에를 못 따라왔어요. 너무 열받아갖고 진짜 경마장에서 넉넉히 한 30분 동안 멍하니 있다 돌아왔습니다. 그 과정을 보면 3경주 장산제왕하고 덕킨실버 요거를 이제 한 방으로 찍어내면서 기분 좋게 출발을 했어요. 근데 이어진 4경주에서 최고 인기 마필인 볼트샤인이 워낙에 현장이 좋았기 때문에 그대로 인정하고 들어갔지만 일렉스타의 뒷박, 근데 여기서부터 뭔가 느낌이 좀 싸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어졌던 첫 번째 승부처였던 5경주, 당일 최고 인기 마필이 비세바다였죠. 단승식 1.4배당. 자, 근데 이 단승식 1.4배당의 비세바다를 제가 한장에서 말씀드렸지만 경기를 인정 못하겠다 해서 비세바다에 대한 경계를 깨고 나는 승부를 하겠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믿었던 문세영 기수의 조교 우수마필인 슈퍼보스가 제가 머릿속에 그렸던, 그리고 조교장에서 흘린 땀만큼 결과물이 나오지 않으면서 큰 아쉬움. 그리고 연타로 들어갔던 6경주. 이것도 진짜 일요일날은 머치모아였죠. 머치모아. 최근에 바닥을 계속 타고 있었는데 이 머치모아를 여러분들 책 보시면 아시겠지만 머치모아 별표, 머치모아를 쌍복의 축으로 들어갔는데 아시다시피 스마트가 버티면서 뚜껑이 확 날아갔고, 이어졌던 7경주에서는 이게 메인 승부처였는데 션샷을 절대 축마로 니드 어게인 외곽의 최강 전사를 꺾어내고 3번마 노벨머 머닝하고 9번마 빅바이스타 여기다 승부를 좀 봤는데, 최강 전사 진짜 마지막에 막 흔들리고 막 생쇼를 하는데 막
와, 그걸 버티더라고. 그리고 이어졌던 8경주에서도 역시나 최고 인기 마필인 방송을 통해서 강해는 꺾는다! 라고 들어갔지만, 결국 이 레이스도 제가 이거는 조금, 강해를 꺾는다는 것만 너무 주안점을 잡는 바람에, 이것도 역시 좀 그랬고. 그리고 이제 완전히 뚜껑을 돌게 만들었던 경주가 10경주였습니다. 마지막 경주. 인기마들이 많았던 경주였는데 제가 현장에서 꺾어드렸던 인기마가 4번마 MJ포스, 5번마 빈체로케이, 그리고 7번마 터보제트를 완전히 걷어냈습니다. 세 마필을 다 걷어내고, 제가 방송을 통해서는 심심지려를 세게 봤지만 현장에서는 디바인시크, 현장에서 디바인시크의 상태가 어땠냐면은 한마디로 끝장조시였어요. 디바인시크를 놓고 딱 세 마리 들어갔어요. 2번마 장산호랑이, 11번마 심신지려, 그리고 8번마 슈퍼플로이, 딱 세 마리 디바인시크를 놓고 2번, 8번, 11번 딱 세 마리를 때렸거든요. 쌍으로 가장 적은 배당이었던 게 장산호랑이였고요. 때렸던 막건이 심신지려였는데 심신지려가 거의 200배당이었고 슈퍼플로이 또 231배당, 복승식 배당도 심신지려가 100배당이었습니다. 1착, 코차 3착, 2분의 1 마신 4착. 와, 진짜 경마장에서 발이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와, 진짜 막 이게 사람이 멍해지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4경주부터 스트레이트로 쫙 4, 5, 6, 7, 8, 4, 5, 6, 7, 8, 10까지. 이거는 뭐 완전히 매경주 사람이 돌게 만드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이제 마지막 10경주에서 와, 경마 끝나고 진짜 멍해지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사실은 제가 왜 지난주서부터 승부를 좀 보자, 이제부터 진짜 배팅이 들어가겠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이 개인적으로 제가 2달 넘게, 석 달 가까이 준비했던 그 개인적인 프로그램을 제가 좀 짜는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매경주 어떤 조교의 움직임이라든가 어떤 복귀의 그런 틀 이런 거 갖다가 제가 지금은 이 방송을 통해서는 뭐 복귀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프로그램을 하나 짰어요. 그래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뭐 차기 경주 나왔을 때 무조건 빼는 말, 그리고 차기 경주 나왔을 때 무조건 때리는 말, 이런 마필들 이제 프로그램을 짜놨는데 딱 지난주서부터 그 프로그램에 그 자료가 풀로 찼어요. 그러면서 이제 지난주서부터 이제 그 정상적으로 프로그램이 쫙 돌아가는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대치를 가지고 들어갔다는 겁니다. 근데 딱 요렇게 나와버리니까 진짜 근데 시간을 뭐 돌릴 수도 없고, 지금 제 마음이 이럴진데, 지금 뭐 방송을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어제 함께 진짜 뚫고 날아갔던 분들께서는 뭐 마음이 어떻겠어요? 뭐 제 마음하고는 뭐 비교도 안 되겠죠. 하지만 지난주 예상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4주차부터 시작되는 배팅은요, 4주차 결과물에 상관없이 앞으로 계속해서 밀어붙일 겁니다. 완벽하게 이제 크레이지 모드로 갈 거예요. 거기에 매번 말씀드리지만 적중은 운이다. 지난주 코차, 목차로 깨진 게 너무 많았어요, 중배당들이. 자, 근데 거꾸로 우리가 코차, 목차로 이길 수 있을 겁니다. 기억에서 쉽게 잊혀지지 않는 5월 4주차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퍼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지난주 잠시 맡겨놓은 우리도 찾아와야겠죠. 그러기 위해서 이 시간이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방송을 통해서 이번 주부터 새롭게 추가되는 배팅 요소가 있습니다. 원래 지난주부터 준비를 하려다가, 자, 이번 주부터 이제 들어가는데, 여러분들이
그 배팅을 하다 보면 이런 게 있잖아요. 야, 이건 맞췄는데 돈이 안 되네. 뭐 그리고 중배당을 때리려고 했는데 어떤 그 저배당의 인기만 막권 때문에 고민스러웠던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번 주부터 좀 더 여러분들의 배팅에 힘을 실어드릴 수 있는, 그리고 필요 없는 어떤 새는 돈이죠. 요런 거를 좀 제거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없는 막권들의 손실분을 확실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그 예상을 통해서라든가 문자를 통해서 없는 막권, 날리는 막권, 지워버리는 막권들, 그 조합들을 이제부터 이번 주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자면은 뭐 3경주다. 예를 들어서 마지막 경주, 예를 들어서 이제 마지막 경주다. 일요일날 마지막 경주다. 그러면은 이제 뭐 조교 우스마가 마고 뭐 현장에서 뭐가 좋은데, 근데 현장 우스마는 아마 제가 체크를 안 할 거예요. 왜냐면 이제 칸수가 줄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 지우개라는 표현을 쓸 겁니다. 지호라는 표현으로 조교 우스마, 그리고 이제 현장을 통해서도 그 이번 그 금요경마 배팅 안 하는 마번, 쉽게 얘기해서 뭐 제가 4번마 MJ 포스라든가 뭐 디바 그 빈체로 K 터보 제트 이런 마페들 지웠잖아요. 그러면은 뭐 이거에 엮이는 막고들 있잖아요. 뭐 4번, 5번, 4번, 7번 지우는 말, 아니면은 뭐 4번마가 최고 인기마다, 강해 같은 게 최고 인기마다 하면 강해에 관련된 막고는 싹 지워라. 뭐 이런 마번들을 여러분들께 보내드릴 겁니다. 이제 보내드릴 거고, 문자를 통해서도 자세하게 언급을 드릴 거고요. 해서 진짜 우리가 이 프로베터로 가기 위해서는 그런 거예요. 진짜 우리가 이 배팅이라는 것에 있어서 뭔가 인생의 꿈을 꾸기 위해서는 먹을 때 정말 크게 먹어야 되는 거고요. 질 때 최대한 안 져야 돼요. 지난주 많이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월말 경마로 시행되는 5주차 독하게 준비해서 10배, 100배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지난주 아쉬움 함께 해주신 분들께 제가 지난주 일요일날 끝나고 나서 개인적으로 이제 문자를 쫙 보내드렸어요. 문자를 쫙 보내드렸습니다. 자, 끝까지 말리네요. 문자 내용이 이거예요. 끝까지 말리네요. 제가 부족했습니다. 제가 부족한 거. 오늘의 아쉬움을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뭐 기수가 잘못 탔던, 뭐 운이 꼬였던, 뭐 어떤 순간에 제가 부족했던 거예요. 그 부족한 조금 뭐 코차든 목차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코차든 목차든 결국 잡아내는 게 장땡이다. 돌아오는 5주차는 이런 식의 문자가 아니라 전혀 다른 문자와 축하 인사를 드릴 수 있는 약속을 드리면서 그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4주차 독한 복귀 지금부터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차기 인기도 거품을 고민해야 되는 마필. 자, 첫 번째 마필은 토요경마 6경주입니다. 자, 토요경마 6경주의 9번마 시티헌터입니다. 자, 요 레이스가 제가 그 샤크가 팔려 나갈 거지만 샤크는 인정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시티헌터의 천하대세 요걸 한 방을 찍었던 경주였는데 현장에서, 자, 시티헌터를 제가 차기 인기도 거품을 고민해줘야 되는 마필이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레이스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왜 이 마필이 어떤 약점을 갖고 있고 차기 경주에 조심해야 되는지. 자, 9번마 시티헌터입니다. 토요일 6경주 9번 게이트에서 출발하는 시티헌터입니다. 자, 출발과 함께 자, 샤크가 밀어붙였지만 4번마 샤이레스톰이 기습적으로 선행을 끌어냈고, 지금 외곽에서 시티헌터는 선입을 탔어요. 앞에 마패들이 빠르다 보니까 예상과는 다르게 선입, 굉장히 영리한 기승을 했죠.
차분하게 따라갑니다. 샤크는 힘을 쓰면서 따라오는 거고요 지금. 그리고 시티헌터 쭉쭉 따라옵니다. 그동안 사실 시티헌터가 계속해서 내선에서 쉬운 전개를 보였다가 이제 외곽에 나간 상태였는데 굉장히 영리한 기승이에요. 굉장히 영리하게 마피를 좀 끌어나옵니다. 자, 쭉쭉 끌어나옵니다. 자, 4코너를 선회를 하면서 선행을 나갔던 4번만은 급격하게 무너지고, 자, 역시 그 불안하게 생각했던 샤크는 힘을 많이 쓴 상태 내측으로 기대고, 그리고 그 완전히 앞에서 무너지는 상태에서 시티헌터가 쭉쭉 나옵니다. 근데 잘 보세요. 지금 잘 보시면은, 그리고 이제 쭉쭉 올라오면서 이제 결승선을 통과하고, 그리고 2번마 천하대세가 완전히 밀어붙이면서 마지막에 샤크를 목차로 따내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것까지 해서 이제 시티헌터는 4연승으로 들어옵니다. 4연승으로 아주 폭발적인 재검을 치르고 나서 아주 폭발적으로 뛰고 있는 마필이 시티헌터. 자, 근데 이 마필이 왜 차기에 불안 요소가 있냐? 선행이 아니라 이번엔 선의까지도 됐는데 왜 불안 요소가 있냐? 근데 여러분들이 레이스를 보시면서 하나 놓치는 게 하나 있어요. 잘 보시면은요, 채찍을 딱 한 대 됐어요. 채찍을 딱 한 대 됐습니다. 유승환 기수가 직선에서. 근데 이 시티헌터의 그 전의 레이스를 봐도 채찍을 거의 대지 않아요. 잘 대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유가 있어서? 채찍될 필요가 없어서? 아닙니다. 보통요, 이 선행 마피아들이 직선에서요, 버틸 때 오히려 기수들은 채찍을 더 대요. 왜 그러면 직진성이에요. 그리고 이 선행 마필들을 기승했을 때 기수들이 제일 조심해야 하는 게 뭐냐면, 선행마들이 여유 있게 가다 보면 마지막에 여유가 남아버리면 말이 서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줄이기 위해서 계속 밀어붙여요. 그러니까 주입을 시키는 거죠. 계속 지시를 하는 거예요. 아니, 쓸 때 안 됐다. 쓰는 건 결승 통과한 이후에 쓰는 거다. 그래서 오히려 완벽하게 벌리는 말 말고 어느 정도는 1, 2마신 가는 마필들은 채찍을 계속 때립니다. 직진성과 함께 마필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근데 이 마필은 특이하게 매 경주 그런 걸 주지 않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마필이 왜 재검을 받고 나왔는지 아십니까? 사행이에요. 그리고 재검을 받고 나서 첫 번째 입상을 거뒀을 때 3월 1일날 서승훈 기수가 기승을 하고 나서 우승을 거뒀을 때 서승훈 기수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채찍을 대지 못하는 약간의 불안감이 있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전개를 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걸음이 여유가 있었다. 그 채찍을 왜 못 대느냐? 불안한 거예요. 이게 사인기가, 채찍을 댔을 때 사인기가 있기 때문에 불안한 겁니다. 지금 레이스를 잘 보시면은요, 채찍을 한 대 딱 대는 순간 순간적으로 말이 쭉 하고 내추로 들어가는 경우가 보여요. 근데 지금까지 이 시티헌터가 물론 약한 상대를 가지고 뛰지 않았습니다. 왜냐면은 볼트샤인을 이겼죠. 지난번에 아이언 포에버를 이겼죠. 이번에도 역시 빠른 페이스를 따라가면서,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경기를 다 이겨내고 우승 거두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코 약하지 않아. 기록도 15초대 기록을 계속해서 끊고 있다는 얘기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마필이 이번 경기는 승군전에 부담 중량을 4kg를 빼줬어요. 근데 과연 이 다음 경주에서 같은 부담 중량을 달 것인가? 두 번째, 지금 이 시티헌터가 이번 경주는 손쉬운, 앞에서 완전히 무너지는 경주, 그리고 지난주도 역시 주로가 가벼웠다, 무거웠다고는 볼 수 없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1200 단거리에서 나왔던 결과물과 다음 경주 거리가 늘고 전개는 지금보다 복잡해지고 결국 채찍을 댈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의 수가 나왔을 때 과연 시티헌터가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나오느냐. 이거는 지금 신군적까지 대가리 쳤기 때문에 다음 경주는 압도적인 대가리예요. 물론 다음에는 편성을 보지 않고 무조건 꺾어내겠다 이 정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시티헌터는 분명히 지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기 경주 이 조건이 아니었을 때 불안 요소는 분명히 머릿속에 담고 갔다는 거죠. 간단해요. 국사군 경주에서 장거리는 지구력이 좋은 마필들이 선택을 하고요. 국사군 경주에서 단거리는 역시나 지구력은 부족하지만 스피드가 있는 마필들이 숙주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시티헌터가 만나야 될 경주는 계속해서 치열한 경주를 만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결정적으로 2창을 누가 왔습니까? 천하대세가 2창을 왔던 경주예요. 그래서 시티헌터의
차기 경주는 분명히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조건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첫 번째 마필 시티 헌터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고요. 자, 두 번째 마필 11경주 왓츠빌리지입니다. 요건 제가 이제 그 방송을 통해서 최강실러는 그냥 좋은 게 아니다. 너무 좋다. 조교로는 그냥 대가리다. 현장까지 밀어붙였고 대가리까지 왔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때리는 거는 이제 미래영웅에 때렸거든요. 미래영웅의 승부를 봤는데 그 미래영웅이 결국은 그 기수가 결국은 이제 발목을 잡았고 강도가 조금 떨어진 게 결국 왓츠빌리지가 단거리에서는 강자다. 이거 좀 확인시켰던 경주인데 자 저는 왓츠빌리지를 이렇게 봅니다. 왓츠빌리지가 18번의 경주 중에서 이번 경주까지 포함해서 7번의 우승과 5번의 준우승. 자 근데 저는 이번에 왓츠빌리지를 보면서 느낀 점은 확실히 그거더라고요. 조교 때도 역시 마찬가지. 조교 때도 별로 좋지 못했어요. 그리고 예시장 때도 이 왓츠빌리지는 좋을 때 그 느낌이 있어요. 한참 좋을 때 그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 왓츠빌리지가 첫 번째 데뷔전으로 기억을 하는 데뷔전에서 우승을 거뒀을 때 1000배당을 터뜨렸어요. 이게 그 이후로 계속해서 연투를 치고 고속으로 1군에 와서 일본까지 원정 가서 우승 거두면서 완벽한 선행마로서 근데 조금 아쉬운 것은 이거는 어느 시점에 갔을 때 뭔가 각질에 대한 변화를 머릿속에 그렸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계속해서 지금 선행 일변도에 전개를 가지고 뛰거든요. 근데 저는 왓츠빌리지가 거의 이번 경주가 왓츠빌리지의 1군에서의 마지막 경주가 되지 않겠느냐. 이 왓츠빌리지는 지금이 거의 다예요. 작년 11월 달에 뛰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랜드를 괜찮았어요. 그리고 부상을 가두면서 28주 만에 출주했는데 이번에 조교 때도 예전에 그 모습이 전혀 안 보이더라고요. 그 특유의 그런 어떤 그런 업된 그런 느낌이 전혀 없었고 예시장에서도 그런 느낌이 없었고 결국 근데 여기서 왜 버텼냐? 결국 그런 것 같아요. 조건에 버틴 거다. 기수, 거리, 편성, 전개 어떤 여러 가지의 그 조건에서 버틴 거지 결코 능력으로 버틴 게 아니다. 그래서 왓츠빌리지 같은 경우는 레이팅 자체가 워낙에 높기 때문에 부담 중량이 떨어질 이유가 없어요. 계속해서 과중이거든요. 매 경주 나와도. 근데 지금의 왓츠빌리지는 더 살아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5세 이상이 넘어갔기 때문에 어떤 조교를 통해서 완벽하게 다시 2차 이렇게 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그래서 왓츠빌리지는 이번 경주의 입상이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뭐 끝이다. 이젠 끝이다. 왓츠빌리지는 이제 당분간이 아니라 퇴사 때까지 머릿속에 지워도 된다. 물론 어찌어찌해서 또 한 번은 가겠죠. 한 번은. 근데 그 한 번을 위해서 희생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왓츠빌리지는 여기까지가 끝이다. 그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이제 1회 역마로 넘어갑니다. 자, 1회 역마 첫 번째 마필이 그 7경주죠. 최강전사. 이게 이제 메인으로 들어갔던 경주였는데 자, 일단 이 최강전사는 이번이 다다. 이번이 다다. 최강전사는 정말 바닥이 뭔가를 이번에 제대로 봤습니다. 그래서 최강전사는 뭐 어떤 조건, 어떤 레이스를 만난다 하더라도 최강전사는 머릿속에 담으실 필요가 없어요. 이번에 말 타는 걸 보니까 정말 끝이더라고요. 끝이니까 더 이상 뭐 기대할 것도 없고 바랄 것도 없고 뭐 이런 것 없다. 그래서 최강전사는 완전히 차기 경주 생각을 안 하는 마필이고요. 자, 두 번째 마필이 8경주입니다. 8경주에 그 2번 막 강해. 제가 이 강해를 방송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강해는 이렇게까지 씩씩하게 뛰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뭐냐면 첫 번째가 근성이에요. 이 말의 최고의 장점은 근성이에요. 이 말은 붙으면 앉으려는 근성이 굉장히 센 말입니다. 근데 그 근성의 바탕이 됐던 게 뭐냐면 이게 사실 디딤의 마지막 작품이죠.
디디미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혈성을 갖고 있던 마필이 강해였습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뛰었던 것의 강의 가장 주포인트는 뭐였냐면은 밸런스였어요. 이 말을 조교 때 보면 뭐 조교가 강하다거나 뭐 어떻게 이런 거보다는 굉장히 밸런스가 좋은 말이에요. 근데 이 마필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3월 15일이었죠. 서울 마주협회 장배. 이때부터 밸런스가 무너지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당시에 단거리에서 정말 귀신 같은 전개를 타면서 억지로 버틴. 그래서 저는 진양 경주가 다라고 생각을 했고 4월 레이스에서도 불안하게 봤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3월보다 더 안 좋았던 게 4월이었어요. 근데 이것도 그 특유의 근성으로 버텼고, 중요한 거는 이번에 조교 또 어떤 느낌이었냐면, 자 생각을 해보세요. 강해가 지난번에 뛰었던 편성이 이 편성보다 약하다고 볼 수 없었습니다. 강하면 강했지. 근데 부담병은 더 빠졌어요. 근데도 왜 제가 자신있게 뺐냐. 더구나 선행마도 없는 경주였어요. 이 레이스는 지금. 밸런스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더 중요한 건 지금 22조가 마방이 해체된 상태에서, 물론 해체됐다고 해서 관리를 뭐 이렇게 하진 않아요. 하지만 강해 같은 경우는 지금 완전히 무너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물론 워낙에 능력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또 다지면서 올라올 수는 있겠죠. 하지만 지금 단계별로 계속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밸런스가 쉽게 잡히지 않아요. 이 마필의 밸런스라는 거는 한번 깨지기 시작을 하면 잡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꾸로 이 밸런스가 어느 순간에 딱 잡혀버리면 연투를 치거든요. 놀만세 대표적이에요. 그래서 놀만세 같은 경우는 당분간 이 정도 급의 편성에서는 못 지우는 말이에요. 놀만세는. 반면에 강해는 지금 밸런스가 무너지고 있는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무너지다 보니까 조교가 전혀 강도를 올리지 못하고, 그래서 강해는 당분간 계속 불안하다. 계속 불안할 수밖에 없다. 물론 차기경 조교를 봐야겠지만 이 밸런스가 쉽게 찾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강해까지, 그래서 시티헌터, 와치빌리지, 최강전사, 강해, 이거 다 나오면 팔리는 마필이거든요. 다 팔리는 마들이에요. 다 팔리는 마들인데 다 불안하다 이거는. 특히나 와치빌리지와 최강전사는 뭐 조건에 상관없이 무조건 지우는 말이고, 강해는 다음에 조교를 좀 봐야겠고, 시티헌터는 조건을 봐야겠고, 이런 식으로 가져가면서 차기 인기도를 좀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다음은 차기 주목해야 되는 비대 마필입니다. 첫 번째 마필이 토경마 8경주. 8경주 맞죠? 예, 토경마 8경주. 요걸 제가 메이르로 들어갔던 경주였고요. 자, 대가리 세우고 들어갔던 마필이 10번마 매직탑이었습니다. 10번마 매직탑을 놓고 7번마 천년만년이 과하다 인기도가 해서 제가 때렸던 마필은 4번마 킹스티플, 여기에다가 승부를 봤죠. 네, 마지막에 큐피드 총알하고 동반 투입해서 못 땄습니다. 근데 제가 그 매직탑에 대해서 그 본 예상이라든가 현장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건 그런 거였어요. 결코 매직탑은 추임마가 아니다. 이번에 깜짝 놀랄 만한 경주력을 볼 것이다. 하지만 뚜껑을 까보니까 아 뭐야, 답답한. 자, 8경주 토요마 8경주 10번 게이트에서 출발한 매직탑입니다. 지금부터 레이스를 보겠습니다. 10번 게이트에 출발합니다. 매직탑 발주합니다. 저는 여기서 사실은 기원이가 쭉쭉 밀고 나올 줄 알았어요. 쭉쭉 정말. 근데 말이 게이트 발주 나쁘진 않았는데 지금 10번 게이트에 보시죠. 이게 더 밀고 나와도 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갑자기 내추로 들어갑니다. 아, 여기서부터 느낌이 좀 싸하더라고요. 전 솔직히 근데 그래도 믿었어요. 말이 능력이니까. 근데 지금 잠깐 안 보여요. 지금 여기 지금 중간에서도 현장에서 보면요, 아,
진짜 짜증나는 전개를 보였어요. 그러면서 지금 뭐 바닥에 점점점 밀려 있거든요. 이게 지금 이유가 있어요. 제가 지금 뭐 끝나고 말씀을 드릴 건데 지금 쭉쭉 이제 전개는 계속되고 있고 어느덧 이제 바닥까지 밀렸습니다. 완전히 거의 맨바닥까지 밀렸고요. 자, 여기서 이제 거의 1200에서 이 전개면요 말도 안 되는 전개 여기서 치고 나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치고 나옵니다. 13번마 이상혁 기수가 이제 버티기로 들어오고 10번마가 이제 쭉쭉 올라옵니다. 정말 쭉쭉 올라. 여기서 내가 소리를 얼마나 지르냐면요 기원아 기원아를 정말 죽을 만큼 쳤어요. 죽을 만큼. 기원아 조금만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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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더. 아. 4번, 8번, 10번, 14번. 워낙에 큰 배당이었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었는데 두 가지 아쉬움이 있었어요. 첫 번째 아쉬움은 외곽이었다고는 하지만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13번처럼 계속해서 밀어서 추진을 나왔어야 되는 아쉬움이 있었고 두 번째는 뭐였냐면 그 화면에는 잠깐 비쳤는데요. 출발을 하고 한 150m인가 지나고 나서 이렇게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후미권 마필드라고의 움직임 속에 약간의 추돌 내지 이런 게 약간 있었어요. 약간. 그러면서 임기원 기수가 살짝 마필을 살짝 정말 살짝 드는데 그때 재갈이 빠진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페이스가 뚝 떨어졌어요. 그러면 그 다음 화면을 보면은 기원이가 계속 추진 나오는데 말이 안 나와요. 왜냐면은 잘 물고 나오다가 한번 툭 뭐 이게 왜냐면 화면이 굉장히 애매하게 나오거든요. 저도 이 실전에서 보기는 봤는데 워낙에 멀리 있었으니까 잘 안 보였거든요. 한번 툭 치는 동작이 나와. 그러면서 말이 약간 뒤로 한번 밀립니다. 그러면서 4코너를 돌면서 내리막 탄력도 왜냐면 외곽에 있었던 게 아니라 내치에 있었기 때문에 탄력도 못 받았죠. 제대로 물리지를 못했죠. 마지막에 나오는데 와 정말 돌아버리지 않았어. 덜 받는 게 뭔지 아십니까? 걸음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다음에는 팔린다는 얘기예요. 아니 그럴 바에 아예 바닥에서 놀든가 그랬으면 다음에 먹을 거나 했지. 이게 미치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먹을 게 없어진 마필 돌아버리는 거거든요. 해서 일단은 뭐 아쉽다 아쉬운데 경주는 끝났다 해서 겁나 열받는다. 짜증이 이빨이 난다. 첫 번째 마필이었고요. 자, 두 번째 마필은 일요용마로 넘어갑니다. 일요용마 이경주죠. 이경주. 아 이것도 진짜 일요용마도 엄청 약이 많이 올랐던 날이었어요. 이경주 3번마 너와 기쁨이었습니다. 원래 이거를 방송을 통해서는 5번마 지상거탑을 말씀을 드렸다가 현장에서 너와 기쁨이 너무 좋아갖고 대가리 놓고 들어갔어요. 근데 이거는 결과적으로 기승의 아쉬움이 아니었고요. 예상치 못했던 전개와 빠르기 때문에 최악의 전개를 가졌어요. 지금부터 레이스를 보겠습니다. 일요일 이경주입니다. 3번마 너와 기쁨. 자, 초반에 세로비치 기수가 쭉쭉 밀고 나옵니다. 쭉쭉. 근데 여기서 세로비치가 좀 아쉬웠던 게 여기까지 나왔어요. 여기까지. 여기서 잡았어요. 왜냐면은 10번이 선행을 나간 상태에서 레이스 약간 늘어지다 싶으니까 약간 마피를 잡았어요. 근데 이게 확실히 세로비치가 이 너와 기쁨이라는 말을 잘 몰랐던 거예요. 지금 또 말씀을 드릴게요. 자, 보세요. 지금 레이스가 앞에서 선행을 나갔던 대동천왕이 선행을 나간 상태에서 느리게 이끌어버리니까 마필들이 외곽에서 끌고 나오죠. 외곽에서. 느리니까. 쭉쭉 그냥. 뭐 스페이스타라든가 뭐 쫙 다 나옵니다. 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두 번째 있었던 세르비아의 너와 기쁨을 지금 중위권으로 밀렸어요. 지금에서 이제 막 밀어버리는데 안 나오죠. 근데 여기서 그나마 선택을 잘했던 게 마프로 외표를 뺍니다. 그래서 억지로 끌어내요. 여기서부터 이제. 쫙쫙 끌어냅니다. 쫙쫙 정말. 쫙쫙 끌어냅니다. 외곽으로 돌리고 1400에서 지금 이 전개는요 지금 엄청나게 힘든 전개예요. 근데 판단은 잘했어요. 어설프게 내치게 쓰던 것보다 판단은 잘했습니다. 쭉쭉 밀고 나옵니다. 외곽에서. 쭉쭉. 근데
걸음은 정말 기가 막히게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도 한번 제어를 놓쳤고, 채찍을, 이것도 돌아버리는 경주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마지막에 약간 기대면서 세르비아 기수가 못 때렸냐 하면은, 외곽으로 아주 너무 크게 돌면서, 그러니까 마필이 자연스럽게 끌려 나와서 돌았으면은 정확하게 물릴 수가 있는데, 이걸로 계속 나오다 보니까 돌면서 때를 물리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돌고 나서 오른 채찍, 왼 채찍을 댔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제대로 지금 이걸 계속 댔어야 되는데,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왔을 때 왼 채찍을 딱 때리니까 말이 훅 기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놀래가 그 다음부터 제어를 한번 하고 나서 때리지를 못하고 계속 이걸로만. 근데 중간에 이러다 확 물려버렸단 말이에요. 확 물렸어요. 그러니까 말이 쭉 나가는 거야 다시. 근데 말은 막 옆에 있지만 이게 완전히 노하기 뿜을 꼬여버린 거예요. 완전 에이스가. 그러니까 아예 세르비치 기수가 이거를 한번 기승해 봤으면 이렇게 안 탔을 거예요. 한번 기승해 봤으면 둘 중에 하나 선택했을 겁니다. 아예 참고 끌려 나오든지 아니면은 아예 처음에 그렇게 끌려 나왔을 때 계속 추진을 해갖고 2, 3선을 붙이든지. 근데 첫 기승이다 보니까 이 정도 타서 붙이면은 페이스가 조절이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예상했던 것보다는 10번마가 선행을 끌었는데 그 다음에 경주 늘어뜨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외곽에서 끌려 나오고 마필들이. 그러니까 이 말을 갖다가 쭉 끌려. 이게 어찌 보면은 일요일날에 그 아픔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 여기서부터 너가 기쁜 물도 배당 엄청 좋았어요. 이거 지금 단승식이 열몇 배가 나왔던 마필이었어요. 너가 기쁜 몸이 딱 꽂았으면은 어떻게 보면 2경주부터 2, 3경주 적중하고 4, 5, 6, 7 사실은 9경주를 제외하군요. 2, 4, 6, 7, 8, 9 2, 4, 6, 7, 8, 10까지 4경주가 아주 뚜껑 확 열리게 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근데 이거 덜 받는 건, 이것도 열 받는 건 또 보여줬다는 거야. 다음에 엄청 팔리죠. 뻔한 거 아닙니까? 엄청 팔리죠. 그리고 다음엔요 분명히 마방에서 거리 줄입니다. 먹을 게 없어졌다는 거죠. 다음 마필. 다음 마필은 4경주입니다. 여러 가지로 사람 참 열받게 하는 그런 거죠. 자, 4경주 11번마 5썸 트릭이었습니다. 5썸 트릭. 5썸 트릭은 사실은 그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모습이라든가 조교 때 그런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건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근데 이게 왜 지금 기복을 많이 타느냐. 결론적으로 그 3월 29일 첫 번째 우승 때하고 그 1월 10일 첫 번째 준우승 때 이 두 번의 레이스가 어찌 보면 우섬 트릭의 그 전기를 무너뜨린 마필이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 마필이 원래 힘이 좋고 자세가 좋고 어떤 파워풀한 모습이 굉장했던 마필입니다. 근데 그동안 계속해서 안 나오다가 승훈이가 1월달 레이스에서 한번 세게 풀었어요. 억지로 느렸단 말을 갖다가 막 채찍을 대면서. 근데 그 다음부터 마필이 이제 초반에 나는 이렇게 뛰는 거구나 하면서 굉장히 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경주에서 싸우다가 졌죠. 3착으로 아쉽게. 근데 중요한 건 그 다음에 세영이가 탔을 때 완사이드하게 마필을 확 끌어버렸습니다. 완벽하게 그냥. 그리고 버텼어요. 그러니까 마필이 이제는 이렇게 타는 거라 생각하고 마필이 계속 끌리는 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경주였던 4월 26일 경주도 보면은 혁이가 초반에 약간의 제어를 했어요. 근데 마필이 그냥 쭉 끌려나가서 앞에 선행을 나가버렸어요. 기수가 뭘 한 게 아니라 마필이 끌고 나가버렸어요. 저는 이번에 5썸 트릭은 그 생각을 했어요. 이번에는 선입을 타겠구나. 근데 한 가지 불안했던 게 뭐냐면 검증이 안 됐다는 거. 선입에서 완벽하게. 그리고 마필이 완벽하게 그 끌림의 현상을 완전히 교정을 했느냐. 요게 좀 아쉬워. 좀 불안했었거든요. 결국은 곡이 안 나왔기 때문에 결국 졌단 말입니다. 일렉스터가 입상을 했죠.
자, 오썸트리 레이스를 지금부터 볼게요. 근데 저는 입상을 하지 못했지만 또 다른 가능성을 봤던 경주다. 이거는 분명히 제가 원했던 그 가능성을. 자, 11번 게이트에서 출발해요. 최외곽입니다. 잘 보세요. 자, 마피 나옵니다. 그러면 완식이가 보면은 아예 나올 생각이 없었어요. 처음부터. 채찍을 딱 뽑아들죠. 이건 채찍을 지금 때리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보면요. 완벽하게 좀 세워놓고 마피를 지금 철저하게 지금 완전히 흙을 맞춰가면서 보면 외곽을 완전히 빼고 타잖아요. 지금요. 이건 뭐냐면은 지금 마피를 끌려 나오는데도 지금 전혀 추진력이 없습니다. 그냥 끌려 나오는 대로 그래 끌려 나와라 그러면서 적당히 제어하면서 3선 4선. 이전에는 원래 혁이가 확 끌려 나왔거든요. 근데 마피를 끝나고 말씀드릴게요. 지금 쭉쭉 지금 외곽에서 탑니다. 지금도 그냥 가는 대로 적당히 제어를 하면서 약 제어를 하면서 가는 대로 보면 계속 지금 제어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 지금 여기서도 원래는 확 치고 나왔었는데 그것도 안 합니다. 자, 3선에서 외곽으로 눈치를 쓱 보면서 외곽을 또 뺍니다. 외곽을 쓱 빼면서 이제 치고 나오려고 하죠. 쭉쭉. 그럼 내선으로 기댑니다. 살짝 기댑니다. 약간 높은 특유의 높은 느낌 보이면서 일단 기댑니다. 근데 여기서 일단 끝났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일렉스터가 더 뽑는 거예요. 여기서 쭉 더 뻗더라고요. 꽈드리가 버티기도 가고 쭉쭉. 그리고 착순.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김호 조교사가 생각하는 최고의 그림은 그런 걸 거예요. 지금처럼 외곽에서 이렇게 타다가 뭐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렇게 타면 안 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마필 같은 경우는 타점이 높습니다. 타점이 높고 이 주폭 자체가 앞에를 뻗어가는 주폭이 아니라 들어서 찍어서 가는 그런 주폭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마필 같은 경우는 이 주행의 습성상 중장거리는 안 됩니다. 결국은 1400, 1700 요런 1400 이내에서 통한다는 얘기인데 이 중요한 거는 그런 거예요. 이런 말이 어디 있냐면은 그 48조에 이런 말이 하나 있어요. 48조에 골드올릭이 이렇게 1400에서 속색이다가 지금 중골에서 걸음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골드올릭이 똑같이 뻗어가는 주법이 아니라 찍어치는 주법이에요. 찍어치는 주법. 근데 이 오썸트릭 같은 경우는 골드올릭보다 좀 더 안 좋은 게 뭐냐면 골드올릭 같은 경우는 이 전지 쪽이 굉장히 좋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좋아요. 그 힘으로 찍어 누르는 힘 자체가 완전히 탁월하다는 겁니다. 근데 오썸트릭은 그 정도 좋지는 않아요. 전체적으로 단단함은 갖고 있지만 골드올릭처럼 이 앞에가 이 전지 자체가 이만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51조 김호조 교사가 생각하는 전개는 뭐냐면은 이 정도에서 마필이 순치가 되면은 이걸 원하는 거예요. 외곽에서 적당한 빠르기로 앞에 마들이 뻗었을 때 내선에서 붙여서 선입하는 거죠. 아니면 선행을 나가는 과정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나가면서 붙여놓고 그러니까 결국은 외선에서 타고 나오는 전개를 그리는 게 아니에요. 내측에서 파고 나오는 전개를 그릴 겁니다. 그리고 내사라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기 때문에 내선을 파고 나오는 게 훨씬 더 유리하고요. 오썸트릭은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습니다. 하지만 오썸트릭이 가는 전개는 그런 전개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의 마필의 컨셉은 그만큼을 만들어놨고 결국 주행의 교정이 어느 단계에서 올라오느냐 싸움인데 저는 이번 경주를 기점으로 뭔가 분위기는 단들어졌다. 차기경 조건을 보면서 조교를 보면서 분명히 노림수를 가지면 분명히 한번 또 크게 한번 줄 것이다. 자, 오썸트릭은 첫 번째 입상 때 그때 오썸트릭하고 슈퍼럭키가 들어왔을 때 이때 19.7배 세게 때려서 먹었잖아요. 우리가 경기를 갖고 있는 말이에요. 또 한 번의 좋은 기업 분명히 만들 수 있는 마필이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이제 4경제 10여 번 오썸트릭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프로그램이 본격적으로 돌아가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돌아오는 주간부터는 이제 지울 수 있는 막권들까지 일명 지우개라고 하죠. 지우개를 쓱쓱 지워낼 수 있는 그런 막권들까지
여러분들이 배팅하실 때 도움될 수 있는 모든 요인을 갖고 5주차 더 착실하게 준비해서 월마경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고생 많이 하셨고 아쉬웠지만 그 아쉬움 마음속에 꼭 담고 계세요. 10배 100배로 갚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